안녕하세요. TV주치 신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미정입니다. 네, 그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팔다리가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. 보셨어요? 있죠. 특히나 여름이고 노출의 계절이라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이게 뭔가 하면은 림프 부종이라는 질환입니다. 림프 부종. 네, 이게 림프 부종을 방치할 경우에는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피부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치료가 꼭 필요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 림프 부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원장님, 그 림프 예. 부종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림프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이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몸에 흐르는 게 있는데 동맥, 정맥해서 혈액이 흐르죠. 네. 근데 혈액이 빨간 피가 흐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얀 물이 흐르는 게 림프예요. 하얀 물이요. 네, 하얀 물이 흐르고 있어요.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쳤어요. 피부가 까졌어요. 그때 진물이 나오죠. 네. 그게 바로 림프액이에요.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인데 림프 부종이라는 건 뭐냐면 림프가 제대로 돌질 못해요.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선 점점 팔다리가 붓는 거예요. 그리고 안 빠지는 거예요. 그걸 림프 부종이라고 그래요. 네, 이 림프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임파선. 그렇습니다. 임파라고 많이 또 얘기를 하는데 아, 그거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이게 이제 면역계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림프가 이제 망가지거나 림프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림파구, 임파구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병균이 딱 들어오면 얘네들이 딱 해서 싸워요. 싸워갖고 그걸 다 잡아먹는 게 림프가 하는 일인데 얘네들이 안 움직여요. 꽉 차서. 그러면 이제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 염증이 굉장히 힘들게 치료가 잘 안 돼요. 그런 문제가 있죠. 림프가 있을 때는. 그렇다면 그 림프 부종은 왜 생기는 건가요?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걸 1차성 림프 부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차성 림프 부종이라고 했어요. 요새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? 암이에요. 네. 암인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여기 유방암이 생겼어요. 그러면 병원에서는 유방암을 떼어내면서 암이 막 퍼지잖아요. 네. 퍼지는데 림프선을 타고 퍼져요. 네.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는 게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예요. 그 터미널을 띄어버려요. 그러니까 림프가 터미널을 띄어버리니까 림프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붓는 거예요. 그래서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서는 팔이 막 부어요. 그리고 자궁암을 수술하고 나서는 다리가 부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성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림프가 막혀서 생기는 거죠. 암은 그 자체로도 힘든데 후유증으로 림프 부종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큰데요. 림프 부종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? 네, 지금 암 얘기하셨는데요.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면 암으로 해서 이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, 환자분이. 네. 이제 그래서 암이 치유가 됐는데 다리가 붓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고통이 생기게 되죠. 그것이 이제 암 환자한테는 참 예기치 못한 건데 실제로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는 30%가 생겨요. 자궁암 수술하고 나도 30%가 생기는데 암 수술 하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. 3년 있다 생기기도 하고 5년 있다 생기기도 하고 10년 있다 생기기도 하고 네. 굉장히 느려요. 림프는 안 보여요, 잘. 그래서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진행 단계인데 다 다른 환자들 사진이긴 네. 하지만 보시면 이쪽 다리는 정상 다리예요. 네. 정상 다리인데 여긴 부어 있죠. 여긴 네. 초기에 이제 림프 부종 막 시작했을 때예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여기 자궁암 수술하신 분들 다 사진인데 더 부었어요. 그렇네요.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례자를 보면 여기가 차이가 확 여기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 림프 부종도 네. 단계가 있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심해지고 그다음에
더 심해지면은 다리가 썩게 돼요. 그건 어머나. 이제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새카맣게 피부가 썩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진행이 점점 심해진다.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지죠. 막힌 게 점점 쌓이고 고이고 그래서 나중엔 코끼리 다리라 해서 딱딱하게 굳어요. 네, 뭐 사진 보니까 나중엔 굉장히 심해지지만 네. 굉장히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이게 초기에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뭐 초기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초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금방 아세요. 매일 입던 옷이 꽉 낀다. 아, 또 신발이 꽉 낀다. 그리고 다리가 부기가 안 빠지는 걸 금방 느끼세요. 네.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피부가 탕탕해지겠죠. 부정이 생기니까 부드럽지가 않고 탕탕해지면서 딱딱해져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방치하게 되면 뭐 점점 심해지는 네.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초기에 좀 치료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초기 치료는 좀 어떻게 하나요?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은 불치병입니다. 그래서 못 고치는데 네. 지금 그래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치료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붕대를 감아주는 거예요. 아, 압박을 해주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그게 저탄력 압박 붕대를 감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류 의료용 스타킹이 림프 부종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림프 부종 그 스타킹은 정맥류 스타킹보다 압박 정도가 한 단계가 더 세요. 네. 꽉 조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원리가 발목을 세게 조여주고 위로 올라올 때 조금씩 느슨해져서 고여있는 림프를 쫙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수 스타킹이 있습니다. 네. 림프 부종의 진단과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림프 부종이 발견되면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나요?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건 초음파 진단으로 하면 림프액이 고여 있는 게 초음파로 화면으로 잘 보이고요. 네. 그다음에 CT, MRI 등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데 림프 부종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는 동위원소 검사예요. 림프 신티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다가 주사를 놓고 30분 있다 찍고 1시간 있다 찍고 2시간 있다 찍고 해서 그 동위원소가 올라오는 걸 쭉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그 림프 부종 환자를 실제로 좀 치료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, 그 네. 치료하신 분들 좀 사진을 좀 갖고 나오신 걸로 네. 알고 있어요. 그걸 네.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죠. 네. 그 림프 치료 전후인데요. 림프 부종. 여기 앞면 사진이에요. 보시면은 이쪽 다리가 정상 다리인데 여기가 한 3배 이상 굵어져 있어요. 이런 분은 암으로 너무 고생하셨어요. 거기에다 다리가 이렇게 부니까 사회생활 못 해요. 네. 직장 그만두시고 집에서도 못 힘드시죠. 고친다니까. 네.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있으셨던 분이 심한 우울증도 같이 네. 있으셨어요. 근데 제가 희망을 가지세요. 하면 좋아집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같이 환자분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이에요. 많이 그래서 개선됐네요. 요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체중 자체가 10kg가 빠졌어요. 아. 이게 다 물이에요. 림프액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릎이 안 꼬부라져요. 근데 치료 후에 잘 꼬부라지시고 뒷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렇죠. 네, 그 수술을 방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최근에 뭐 수술적인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, 있습니다. 네. 어떤 수술을 주로 하시나요?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사실은 림프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하는 건 이제 림프 흡입 수술하고 그다음에 미세 현미경 수술로 림프관을 이어주는 거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현미경으로 림프관을 이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거죠? 림프가 고여 있는데 현미경으로 하면 림프가 꽉 차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림프액이 빠져나가는 건 정맥으로 빠져나가요. 그래서 림프관하고 정맥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. 아,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군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림프절을 이식을 시켜주는 게 아까 그 림프가 이제 터미널 같다 그러는데 그 네. 터미널을 정상 쪽에서 띄어다 갖다 이식을 해주는 방법도 어. 있고. 근데 그것은 역부족이에요. 너무너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기다 호수 같은 걸 넣어서 고여 있는 걸 빼주는 림프 흡입 수술을 주로 많이 하죠. 네, 보니까 뭐 그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네. 이게 사실 또 완치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네, 림프 부종은 지금 완치할 수 있는 병원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. 그러나 지금
저렇게 굵어져 있는 다리가 일단은 줄어들어야지 삶의 질도 높아지고 네.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완치는 비록 못하더라도 굵어져 있는 다리를 줄여놓고 그다음에 그대로 잘 조정만 하시면 돼요.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붕대를 잘 감아주시고 그다음에 정맥류 스타킹, 림프 부종 스타킹을 잘 신어주시면 그 전보다 재발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옛날에 이만큼 고여있던 것이 줄어든 상태에선 부어봤자 조금밖에 안 네. 부어요.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병원에서 가르쳐드리고 우리가 조절을 해드려요. 요거는 이렇게 조금 더 세게 감아주세요, 약하게 감아주세요. 그러면 굉장히 적응들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. 네. 네, 림프 부종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규칙들을 준비할 예방. 것 같은데요. 예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? 글쎄 림프 부종이라는 게 본인이 뭐 저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긴 하죠. 암 수술하고 나서 네. 생기는 거니까 예방법은 딱히 있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생겼을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. 그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2가지 치료법이 제일 중요해요. 붕대를 잘 감아주시고 수시로 스타킹을 신어주시고 네.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림프 흡수 마사지라는 것이 있어요. 오. 그래서 막혀 있는 걸 이렇게 그 빗자루로 쓸어주는 거예요. 쓸어서 이렇게 쭉 해갖고 정상적인 림프절로 림프핵을 쓸어주는 걸 림프 흡수 마사지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림프 부종으로 말 못한 고통을 겪으시고 있는 분들,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꼭 이 생활 습관까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. 네, 생활의 활력. 건강으로 찾으세요.